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 올리니까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경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독창적인 것만이 아름답다. 독창적으로 되는 것, 항상 새로운 경지와 통찰을 향해 성장하는 것,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인적 미답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정신의 행복이다. 정신은 모험가이다. 그러나 군중은 고여있는 연못과 같다. 연못은 흐르지 않고 썩는다. 정신은 하나의 강이다. 강은 항상 새로운 땅으로 흐른다. 안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탐험가나 발견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는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노예는 편안하다. 다른 사람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 그러나 지혜는 자유롭다. 다음 순간 무엇을 알게 될지 미리 알 수 없다. 지혜를 예행 연습할 수 없다. 그렇게 지혜는 돌발적으로 온다. 다음, 육체에 관한 한 그대의 본능에 복종하라. 가슴에 관해서는 느낌에 복종하라. 마음에 관한 한 지성에 복종하라. 존재에 관해서는 직관에 복종하라. 그대 자신이 곧 경전이다. 육체는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안다. 그대의 가슴은 사랑의 길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대의 지성은 존재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직관은 그대 존재의 중심부까지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삶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다. 다음, 사람마다 출발점도 목표도 가야 할 길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특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그대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미 고정된 원칙을 강요한다. 그 원칙은 그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대는 그 원칙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것은 평균적인 이해에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평균은 수학적인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삶과 아무 관계도 없다. 수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고정된 학문이다. 왜냐하면 수학은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은 발견이다. 그러나 수학은 발명이다. 그것도 매우 독단적인 발명이다.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자들의 알미 그대의 삶이나 알미 될 수 없다. 그대는 스스로 탐구하고 추구해야 한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 구도자가 되어야 하고 지도에도 없는 인적 미답의 길을 가야 한다. 다음, 세상을 포기하거나 육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박듯이 인간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구, 이 대지는 인간의 어머니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인 것이다. 자연의 길에서 어긋날 때 불행이 시작된다. 불행한 사람만이 교회나 사원에 간다. 이 지구, 별들로 가득한 이 하늘이 존재하는 유일한 사원이다. 다른 사원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나무와 동물, 인간을 관통해 흐르는 이 삶이
유일한 삶이다. 사원에 앉아있는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종교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사실은 그들의 신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신을 창조했다. 중국인의 신과 힌두교인의 신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의 신과 유럽인들의 신이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신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대가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전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놔두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종교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과 고통에 신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약해질 것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직자들은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들이죠. 상식적인 말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짓말 시리즈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거짓말 시리즈 제38탄 반도사관의 허구성. 반도사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한반도로 축소시킨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번 동영상에서도 그거 다 말씀드렸죠. 아랍권에서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나왔잖아요. 아랍권에서도.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거를 연구를 안 했지만은 하여튼 그 옥스퍼드대의 인류 문명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노튼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 최초의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자가 아니다. 문자의 기원은 가림토 문자다라고 주장했어요. 옥스퍼드대 노튼 교수가. 가림토 문자는 그 한글의 원형 문자, 고대 원형 문자예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노튼 교수가 시베리아에서 가림토 문자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문자인 가림토 문자하고 참성단에서 채취한 글자, 이 노튼 교수가 직접 참성단에 가가지고 그 글자를 다 채취했어요. 그리고 환단고기의 기록들을 다 비교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노튼 교수가 인류 최초의 문자는 가림토 문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4,000년 전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사용한 문자래요. 이게 가림토 문자가. 그러면서 환단고기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민 강단 사학자들이 이거를 위소라고 그러는데 환단고기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위소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7, 80년도에 번역된 것, 그건 위소될 가능성이 많지만 원본이 있다고, 수구입원도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노튼 교수는 서울대 천문학자인 박창범 교수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그랬더니 환단고기에 나오는 오성 취류 현상을 관찰한 거야. 그게 진짜다 이거야. 오성 취련 현상이 된 건 목성, 토성, 금성, 화성, 수성이 정확히 자미연 부근의 일직선상으로 모이는 현상을 오성 취련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하면서 훈민저금 해례본에서 밝혔어요. 한글을 고대 문자, 즉 가림토 문자에서 본따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분명히 해례본에 썼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의 대표적 유물은 비파형 동공과 토기의 광범위한 대륙 분포. 한반도에서도 분포됐지만 주로 대륙이라면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비파형 청동곰하고 토기가. 그 다음에 온돌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고인돌도. 온돌은 저 알래스카 지방까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남미의 여러 부족들은 우리 한국어 아빠 엄마 거 다 써.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 있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거, 비석치기라든지 제기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남미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거의 사라졌지. 설날이나 추석 때나 잠깐 했지만은 수시로 해. 남미에서는 어린애들이 수시로 그런 전통 놀이를 한다고. 그리고 북미 인디언들 말, 그리고 전통 문화, 인디언 체로키족의 애국가 보면 우리 조선말로 돼 있어요. 조선말. 유튜브에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 그리고 천문 기록의 정확성이라든지 고고학적 발견들, 그 문자 유사성, 이것들은 모두 반도사관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환단고기가 학계에서는 위서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그거는 기존의 강단사학계 신민사관에 도전했기 때문에 위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온 언론에다가 다 로비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유네스코에서 뭐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동아시아 고대 문자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환단고기와 가림토 문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제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거 연구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신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만 인정은 안 하지, 외국에서는 다 인정해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또, 이것도 저번에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건데, 서양인으로서 최초의 일본 고대 미술사의 박사를 취득한 사람, 존 카터 코벨 박사. 이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연구했지.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도 그랬죠. 코벨 박사도 인류의 시온은 한반도라고 유네스코에 가가지고 전 세계 모든 학자들하고 기자들 다 많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유네스코에서. 그러면서 이 코벨 박사가 뭐라 했냐면, 일본과 중국의 문화 대부분이 한국 것이라 이래요. 그리고 인류의 시온이 한반도의 한국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 코벨 여사가 1981년도 12월 16일 날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라고 기고도 했습니다. 또 총준세, 유명한 책 있잖아. 저자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학자가 쓴 총균세라는,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이다, 얘야. 그러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쫙 대는 거야. 무덤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철기기구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벼재배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총균세의 저자가. 그리고 인구적인 면에 봤을 때도 반도사관이 허구성이 되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인구의 시각에 봐서도 당군 조선 때 인구는 어느 학자는 1억 8천만 명이었었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었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천자국이라고, 저번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1억 8천만 명. 고고학에서는 보통 고대 인구는 몇백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1억 8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당군 조선이니 고조선이
조금만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초대형 아주 대제국이었었다는 거지. 응? 왜냐면 이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메리카 조선사를 보면, 북미에서 영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주민, 원주민을 1억 4천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잖아.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요다 위키, 영국에서 펴내는 요다 위키예요. 이게 보수적인 플랫폼인데,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그래요. 영국이 북미에서 1억 4천만 명을 학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조선의 아메리카 조선사를 예를 들면 1억 8천만 명이었었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지. 응? 하여튼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이제 1억 8천만 명의 우리 고조선 인구가 거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중국 대륙으로 옮겨와서 살다가 다시 또 한반도로 유입이 되긴 했어요. 18세기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유독 고인돌하고 왕릉이 많잖아요. 왕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고인돌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한반도가 소도였었다. 소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지역이었었다. 이가 한반도는. 그리고 1400년경에 태종, 세종, 문정 때 한반도 인구가 30만 명 정도 있었대. 이거는 전체 조선, 이시조선의 인구를 산정한 게 아니라 한반도 소도 지역 인구만 추린 거야. 30만 명이 어떻게 되냐면, 요 한반도 소도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30만 명이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참고로,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인구가 300만 명이었었고, 백제도 한 300만 명이었었고, 신라는 경주에만 100만 명이었었대요. 공식적인 기록이.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뭐 30만 명이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관리하는 인원이었어요. 관리하는 인원만 30만 명. 그리고 1905년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1905년이면 저기잖아. 대한제국 시절에 1905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600만 명이었을 때 600만 명. 근데 15년 후에 1919년에 기미 독립선언서에 2천만 명이라고 나오잖아.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군과 독립을 선언하라고 해외 대외 동포 2천만 명 저저저 이렇게 나가오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건데, 15년 동안에 600만 명이 2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건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아메리카 조선사에서 대륙 조선사로 해가지고 유입이 된 거예요, 이제 한반도로. 그냥 반도 사관이 된 거는 완전히 허구예요, 허구. 그리고 요 또 한 가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밝혀진 이론이야. 최근에 밝혀진 이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연대기를 할 건데, 연대기 하면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언급을 할 건데, 지구 연대기, 우주 연대기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의 동북아 고대사 연구자 알렉세이 이바노프, 이분이 연구한 거야.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BC 3300년이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BC 2333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2333년에다가 2000년을 더하면 지금 단기가 나오잖아. 단기. 그게 4000 몇백 년도 나오잖아요. 단기. 근데 러시아 이바노프 이 교수는 그게 아니다. 이가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1000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 BC 3300년이다 이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나와요. 고려 시대 때 이승유라는 학자가 제왕운기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요임금 시대 무진년 BC 2333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가 원나라 간섭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나라 역사가 앞섰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려 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요순 시대가 인류 문명의 기준점으로 설정을 한 거야. 그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요임금 시대 때 맞춰가지고 BC 2333년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중국 틀에 갖추는 사대주의지 그게 그런 결과 중국 사대주의로 된 거야. 그게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일제 신민사관주의자들을 거쳐서 최근에 강단사학계의 뉴라이트 학자들까지 이게 이어오는 거예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사 편수에서 편찬한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 편수사에서 역사를 왜곡한 그 역사를 가지고 저도 제 때도 배웠고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이거 무지무지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탈북자 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역사학과 출신 정여명 박사라는 분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양반은 30년간 고조선 역사를 연구했던 분이야. 이게 정여명 박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30년간 고조선 역사를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건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BC 33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2333년은 중국 사대주의 산물로서 일제 조선 총독부가 상고사를 축소 왜곡해가지고 삼국유사의 원본에 황국, 우리나라에 황국 있잖아요. 황국, 배달국, 당군 조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황국을 일제가 환희로 고쳤다는 거야. 그래서 당군 조선의 국가를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이제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에서 왜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정여명 박사뿐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현명호 교수도 조선 건국은 홍산문화 시기와 맞물린다고 그래요. 홍산문화가 BC 4000년 이전의 문명이거든. 거기서 저번 동영상에서 그랬잖아요. 홍산 문명이 이제 망하면서 그것이 고조선 문명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홍산 문명이 한 BC 6000년경서부터 시작해서 BC 4000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 조선의 건국 시기와 홍산 문화가 시기가 맞물린다고 현명호 교수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성경하고 대비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C 3500년경서부터 3000년경에 성경에 욕단의 동방 이주 시기와 맞물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조선의 건국이. 근데 욕단의 동방 이주 시기하고 고조선의 건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양반의 연구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셈의 후손인 욕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욕단이 동방으로 이주해가지고 수메르 문명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야. 이 시기가 BC 3500년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동쪽의 끝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욕단이 동방으로 이주해가지고 이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군의 기원은 BC 3300년경이라는 거지 이게. 이게 홍산 문명하고 맞닿아 있고 구약 성경의 10장 30절 노아의 후손들인 셈의 후손 중에 욕단 이야기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하고 일치했냐면 부도지라는 게 있잖아요. 부도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사라진 금서인데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놈들이 한 20만 권을 다 불태워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서 싸그리 없애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이게 발굴이 됐어. 부도지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창세 신화가 나와요. 그게 거기에서도 동이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나와. 사부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청색인,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인류의 시온이 됐다고 부도지에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동이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거 많아요. 그 최희석 선생의 그 판스포미아 이론에서도 나와요. 거기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홍산 문화라는 게 요하 지역, 그러니까 적봉, 홍산이라는 게 적봉이 불굴적자. 붉은 봉우리다 이가 홍산 이게 북경 지방 근처에 있거든. 지금의 북경 중국 북경 그 근처에 있는데 즉 내몽골과 라오닝성 일대 그쪽을 홍산문화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는 BC 3500년서부터 3000년경에 번성했던 문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옥이 대표적인 유물이 옥인데 연옥이야 연옥. 이거 한 30cm 이하, 뭐 보통 10cm도 안 돼. 10cm 보통 5cm, 3cm 요런 연옥이 아주 부드러운 옥으로 만든 것이 수십만 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거를 국가 보물로 지정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점 정도 있고 중국에는 한 30만 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산 문명이 BC 3000년경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조선 문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산 문명과 단군 조선의 문명이 아주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 그게 이어져 왔다는 그 반증이거든. 단군 조선의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적석총이라든지 옥장신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유물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연속성으로 보면은 홍산 문화가 고조선의 전신이라는 것이 반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홍산 문화 말기지니까 말기에 한반도하고 만주 일대로 확장하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 지금 민족 사학계의 주류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학계의 주류 이론입니다. 그 북한 학계에서는 아주 그 정설로 받아들여요. 홍산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고 수메르 문명이 단군조선 문명이고 단군조선 문명이 홍산지역 그게 고대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고대인의 DNA하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별의별 자료를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 분석을 한가 유전자 분석을 하고 홍산 문화 유전자 분석을 하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측정을 했고 유물을 비교하고 또 심해 탐사하고 위성을 분석하고 천문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자의 기원을 분석하고 지명도 분석하고 또 문헌의 원문을 비교하고 또 미세 화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고고학적인 건데 미세 화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퇴적층 연대 측정 이건 지질학에 관한 거야. 퇴적층 연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적 코어 사료를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딱 결론을 내리니까 우리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BC 330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아직은 물론 이게 이제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머지않아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중국 눈치 보기 할 필요 없고 걔네들이 암만 뭐 동북공정하고 역사 분리를 하고 홍산 문명을 뭐 빼앗으려고 역사를 뭐 뒤집어 씌우려고 막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AI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건 아니 착착착 해면 그냥 착착착착착 나와요. 이거는 옛날엔 다 일일이 발품을 팔았잖아요. 발품을 그 유적지에 가보고 뭐 뒤지고 뭐 문헌을 뒤지고. 지금은 뭐 AI한테 딱 얘기하면 그냥 몇 초도 안 걸려.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 문헌을 뭐 수십 년 동안 연구하는 거를 AI한테 딱 맡기면 뭐 1분도 안 걸려. 일본들이 암만 역사 지우기 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축소를 시켜도 당군을 신화로 만들고 식민사관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응? 하여튼 앞으로는 바른 역사,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조선의 진짜 건국연대는 BC 2333년이 아니라 BC 3300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건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반도사관의 허구성을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도 한번 첨삭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